이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네, 18페이지 실효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금반의 원칙 했었죠? 네. 말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치 위반으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입니다. 실효의 원칙. 이 실효의 원칙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공고사직 당했다, 뭐 바로 잘렸다 했을 때, 부당해고가 됐을 때는 바로 액션을 취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라 생각하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복직시켜달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권리 행사할 수 있는데 그 행사를 안 했음으로써 인해서 그 권리 행사를 한참 뒤에 했다. 그 권리의 효력을 실효시켜버리더라. 실효의 원칙. 자, 갑시다. 한번 보세요. 실효 원칙이란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포인트죠.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아니한 결과로 의무자가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 기대를 가지고 이에 대한 신뢰를 했는데 후에 한참 뒤에 해더란 말이에요. 그럼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 밑에 가서 실효 원칙의 적용 요건에서 동그라미 기억, 니은 묶어놓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고 상대방 그에 대해서 신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1번 판례 있습니까? 1번 판례 있어요? 저 설명했던 거야. 퇴직 당하고 난 다음에 퇴직금 다 받고 난 다음에 잘리고 난 다음에 그만두고 난 다음에 퇴직금 다 받고 한참 동안 하지 않다가 뒤에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 10개월 관행에 경과한 후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2년 10개월 경과한 후에 그 해고가 무효임을 소를 제기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지청구권입니다. 인지청구권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 A라는 이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원칙 부분에 적용될 여지도 없다. 인지청구권, 가족보상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밑에 가서 항소권, 소송보상 권리도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시면 돼요. 자, 옆에 페이지로 가서 19페이지 사정 변경의 원칙입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 자, 이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급격한 사정 변경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하러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내용인데 읽어볼게요. 사정 변경 원칙이란, 법률관계 양 당사자가 행위할 당시의 사정이 당사자 전에 얘기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행위 당시 행위를 요구했다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정 변경의 원칙으로 이제 밑에 갑니다. 민법 2번은 몰라도 되고 밑에 3번 갑니다. 요거 2번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뒤에 설명하고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기억번의 별표. 현재 판례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니은번으로 화살표 보내시고 일시적 계약인 경우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귿번 다만 보증계약 같이 무슨 계약일 때는 계수적 계약일 때는 해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해놨죠. 자, 우리가 이제 해제는 무슨 계약일 때? 일시적 계약. 그 다음에 해지는 계속적 계약. 임대차 계약, 고용 계약 이런 것들이 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리얼번에 또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 계약은 사전 변경으로 해지할 수가 없고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첫 번째 판례가 있고 두 번째 판례가 있는데 두 번째 판례가 현관편 보시면 채무액과 변제가 특정되어 있는 나와 있잖아요. 네. 특정되었을 때는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 끝에 없답니다. 오케이?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올라가면은 급격한 사전 변경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해지할 수 있는 경우죠?
해제할 수 있는 경우인데, 자, 일단은 1번 내용은 뭐냐면은, 1번 판례 내용은 해제는 못하는데, 해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무슨 요건을 갖춰야 된다? 세 가지 요건. 그게 어떤 건데, 첫 번째 보시면 줄 거져 있습니다. 예견할 수 없어야 됩니다. 할 수가 없어야 돼. 예견할 수 없어야 되고. 자,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책임 있는 없는? 책임 없는입니다. 없는 사유. 둘 다 책임이 없어야 돼. 책임 없는 사유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면, 생각하면은, 밑에 가서 이제, 어디 보냐면, 객관적 사정으로 나와 있으니까, 다섯 번째 줄에, 무슨 사유로? 객관적 사유로. 자, 이렇게 했을 때, 예견할 수 없고, 책임 없는 사유, 둘 다 잘못이 없어야 되고, 객관적 사유일 때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걸 인정한 판례가 있다, 없다? 아직까지 판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걸 인정한 판례가 있다 없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갈게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의 한번 보세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란 형식상 외형상으로 정상적인 권리행사처럼 보이긴 하지만 내용상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권리행사를 볼 수가 없는 경우 이런 권리행사를 금지한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객관적 요건에 권리의 행사 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판서노트 한번 보세요. 필기하지 말고 다 돼 있습니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물권법 분야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성립 요건 보시면 객관적 요건인데, 권리의 행사 또는 무슨 행사가 있어야 됩니까? 불행사가 있을 것. 19페이지에 맨 밑에 있죠? 이거 넘기고 다음 페이지에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질서에 뭐 해야 됩니까? 반하여야 된다고. 자 주관적 요건은 타인을 해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조건 판례 중에서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판례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 주관적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답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 요건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권리 행사가 있어야 되고 불행사가 있어야 되고 둘 중에 하나 되고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해야 된다. 그 타인을 해야 할 목적인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권리 남용이 되는데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줄 아무런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갑니다. 권리 남용에서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하면 무슨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거 줄 것이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은 권리 남용이 되더라도 권리가 소멸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예외 아까 뭐가 있습니까? 친권 남용은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예외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 줄 것이면 됐고요.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죠? 밑에 판례들은 뭐 참고 좀 보세요. 아시죠? 자, 옆에 페이지 가겠습니다. 21페이지. 권리의 충돌과 경합입니다. 충돌과 경합 갑시다. 자, 충돌이 뭡니까? 권리의 충돌이. 동일한 기체는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거야. 그 충돌, 모두를 다 만족할 수가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무엇을 우선시킬 거냐? 이게 뭐예요? 충돌과 순위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합니까? 자, 보세요. 자, 이 돈을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얘가 소유자예요. 돈을 안 갚으면은 이 저당권자가 겸해 날릴 겁니까? 안 날립니까? 날리죠? 맞나요? 그럼 소유자와 제한 물권자의 저당을 하고 충돌하면 누가 우선합니까? 제한 물권자가 우선하죠. 얘가 소유자인데 전세권 1억 꼽았어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안 주면 이 전세권자 또 뭐 넣어버립니까? 겸해 넣어버리잖아. 그럼 소유권과 저당권, 전세권 같이 제한 물권하고 충돌하면 뭐가 우선하더라? 항상 제한 물권이 우선하더라. 됐나요? 자, 물권과 물권은 어떻게 됩니까? 성립의 선후가 됩니다. 채권과 채권은 평등.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합니까? 물권이
우선합니다. 물권이 우선한다. 자, 근데 예외.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자, 그게 우리 판소 때 보면 다 나옵니다.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자, 채권을 뭐 했을 때? 가등기했을 때. 임차권을 등기했을 때. 주택임차, 상가임차의 대항력을 취득했을 때. 그 가지. 4번, 5번, 6번은 묶어놓고 판소 노트에 소액보증금, 3개월 지금 재보상금과 당해세는 최우선입니다. 항상 우선하는 거. 됐나요? 우리 책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 밑에 가서 권리의 경합 나와 있는데, 권리의 경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21페이지 권리 경합이 뭐냐면은, 읽어볼게요. 줄만 끊으세요. 동일한 당사 사이에 하나의 사실이 둘 이상의 법규가 정하는 법률 요건을 충족시켜 두 개 이상의 권리를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밑에 예가 있는데, 요거 설명 들어갈게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임대차 계약은 뭐랬습니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618조.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승인하는 계약이다. 618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임대차 2년 계약이 끝나면은 자, 이 임대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임대는 임대차 계약의 기한. 계약의 기한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이 누구 겁니까? 갑소유죠. 그럼 소유권의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갑은요, 계약의 기한 반환 청구권과 소유권의 기한 반환 청구권 둘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행사할 수도 있고 이것도 행사할 수 있죠? 맞나요? 네,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한 개를 만족을 하면은 나머지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을 한다. 그게 그 내용이야. 밑에 봅시다. 예를 들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줄. 임대차 계약에 기한 반환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이 한 개 발생하게 되는데, 자, 바로 밑에 가서 3번에 두 번째 줄. 어느 하나를 행사하면 권리가 실현되면 다른 권리는 자동으로 뭐합니까? 소멸한다. 이해됐어요? 이게 권리의 경합이다. 이 말이야.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권리 경합의 구체적인 예 나와 있는데, 1번 기역, 니은, 디귿 이거 나와 있는데, 이거 뒤에 설명해야 돼. 지금 설명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법규의 경합 납니다. 법규의 경합. 자, 법규는 어떻게냐? 자, 밑에 보세요. 3번만 보면 됩니다. 일반 법규가 있고 특별 법규가 있습니다. 뭐가 우선합니까? 특별법이 우선한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넘어갔어. 이제 문제 풀고 갑시다. 어디를 가느냐? 25페이지에 5번 문제. 5번 문제 아니고 4번 문제부터 볼까요? 4번 있나요? 4번. 자, 문제 4번 문제. 사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맞나요? 자, 1번. 청구권 나오죠? 청구권은 뭐랬습니까? 형성권이다. 맞나요? 맞습니다. 1번 맞고 2번은? 자, 이거 채권자 취소권은 서로서 행사할 수 있다. 요거는 나중에 뒤에 가면 배웁니다. 맞습니다. 5. 5 고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에서도 생긴다. 맞죠? 자,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맞고. 4번은? 손해배상은요, 소멸시효 걸리지. 제척기간이 아닙니다. 제척기간 하면 형성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4번입니다.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이면 손해배상은 제척기간이 아니고 무슨 시효다?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어떻습니까?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라 작용을 뭐 합니까? 거절하는 권리입니다. 맞아요.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5번 문제. 민법상 권리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되어 있네요. 1번 또 맞네. 말했죠.
청구권이나 불리지만 폐, 매수, 증감, 감액, 분할 이런 말 나오면 무슨 권? 형성권이다. 맞죠? 1번 맞고 2번은 185조입니다. 옆에다 185조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85조 내용이에요. 물권 법정주의. 3번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예방적 구제 수단으로서 금지 청구도 인정된다. 이거는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신 적 없어요. 그냥 있다. 알겠다. 자, 4번은요. 주된 권리 소멸시 완성되면 주된 권리 따라가죠. 그 효력이 미친다. 답은 5번입니다. 우리 3번 내용을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답은 5번이죠.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자, 우리가 요거 판서 노트에 어디 보냐면은 어디를 보냐.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50페이지 폈습니까? 아, 폈어요. 펴시고. 50페이지. 57페이지 폈습니까? 네. 자, 맨 밑에 가면은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물건이다? 용인 물건이다. 이응이야. 알겠어요?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무슨 물건? 용인 물건이다. 별 표현하셔야 돼. 그럼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고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내가 갖고 있는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은행 가가지고 자, 일부에 저당고 설정해줘. 그럼 뭐 은행 직원이 뭐합니까? 꺼져야 합니다. 안 해줍니다. 무조건 한 필지 단위로 대출해줍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일부 해달라면 해줍니까? 아닙니까? 안 해줍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알겠죠? 이거는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공유사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물건 설정할 수 있는데? 용인 물건 설정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알겠죠? 용인 물건 뭐가 있는데?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데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험에 이게 또 나왔어요. 한 필지 일부에 보존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한 필지 일부에는 무슨 물건밖에 없다? 용인 물건밖에 없습니다. 이응은 지읒이 아니다. 이응은 비읍이 아니다 하든지. 알겠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용인 물건만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용인 물건에 뭐가 있는데?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자,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1회 때 시험의 정답이 5번인데 5번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내용입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자, 저당권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은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로 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뭡니까? 문제를 이제 기본서에 있는 문제 웬만해서 다 풀어줄 겁니다. 맞죠? 몇 개 빼고 이렇게 이렇게 갈 건데 그 답은 풀 수 있으면 풀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이론 내용을 빨리 정리하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가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괜히 얘기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냥. 자, 밑에 갑시다. 6번.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요. 1번.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신이 지금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된다. 그럼 소멸시효에 대한 한별권 행사도 신칙 적용될 수가 있다. 1번 맞고 2번은 계약교수의 부당 파기에는 불법 행위를 구성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 일단 몇 페이지냐면요. 이게 90 자, 여기 어디냐면은 92페이지에 계약 체결사항이 과실점이 나와 있죠. 그 옆에 여백이 적어놔야 돼요. 계약 교섭 단계의 중 부당 파기에는 여기 적어요. 여기 여백 여기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금 할 때 나옵니다. 교섭 단계 중에 부당 파기는 무슨 행위가 성립한다? 불법 행위가 성립을 한다, 안 한다? 성립을 합니다. 교섭 단계 중에 부당 파기는 뭐가 성립한다고요? 불법 행위가 성립을 해서 합니다. 성립해요. 자, 그때 이제 무슨 이익 배상하냐면 실내이익을 배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불법 행위에 의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근데 무슨 이익이라? 실내이익이다. 이렇게 정합니다. 교섭 단계 중에 부당 파기에는 뭐가 성립한다? 불법 행위가 성립을 한다. 이게 공인중개사의 18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공인중개사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질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밑에 갑시다. 6번에 2번.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는 신의 측에 비해 불법행위 구성할 수 있다 하면 맞는 문장이 틀린다. 맞는 문장이고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배를 청구하는데 무슨 이익 배상한다? 실내이익을 배상을 한다. 그 판례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6번에 2번 정답, 2번 맞고요. 정답 아니고 2번 맞고 3번 지문은요. 여기 해놨네.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여기네, 있네. 강행 규정이잖아요. 직권으로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합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지분 그대로 나온다 그랬죠? 4번이 답인 거 알겠죠? 4번 아까 별표 2개 해놨습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실제 반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무슨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X. 5번. 단독 상속 나왔죠? 자, 우리가 단독 상속을 받았다. 추인 거절할 수 없답니다. 추인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6번에 4번 중요하다 그랬죠?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옆에다가 왜 그런데? 무슨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모든 사람 다 주장할 수 있거든요. 자, 넘깁시다. 문제 너무 많네. 자, 문제 너무 많아서 7번 답은 옳은 것이 답이 5번입니다. 이거 봤던 거 아니에요? 앞에 봤던 거죠? 네. 그 모든 영역이 적용되어 있잖아요.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신의 측이 적용되어 있어. 신의 측은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된다. 그 답이 5번이에요. 네. 나머지 다 적용이 되고 1번 한번 봅시다.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돼야 되지. 그 다음에 2번 또 나왔어.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정할 수가 있다. 된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되지 않다가 허용된다라고 고쳐야 되지. 그거 틀렸다는 얘기죠. 인지청구권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했잖아. 자, 이게 뭐냐면 인지청구권이 뭡니까? 인지청구는 내 새끼다.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내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김영삼 대통령 아세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 옛날에 이제 소송이 들어왔어요. 인지청구권. 그럼 김영삼 대통령도 바람 피워놓은 애가 있다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걔가 아들이 언젠가 아무 때나 가서도 내 아버지입니다. 인지청구권 행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상속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현철이가 가서 뭐 했습니까? 돈 주고 치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지상속권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 실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랬다가 어떻습니까? 부자관계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가족법상관계, 인지청구권은 뭐가 걸리지 않는다? 실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 X고 4번은요. 일반 행정, 공법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했잖아요. 법당이 있다. 요 7번 문제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4번, 5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8번 문제는 풀어보세요. 네, 됐고. 이제 자연인으로 갑니다. 인. 자, 인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한 내용에서는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 적게 나오면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온다 그러면 신이치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디로 가냐, 이제.
인입니다. 인. 이제 자연인, 법인 들어갑니다. 자, 많이 빠른 건 아니죠? 빠른가 보네. 빨라도 몰라. 따라오겠지. 따라오겠죠. 자, 못 따라올 것 같으면은 좀 동영상 좀 보든지 공부를 좀 하셔서 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 네, 동영상 빨리 올릴 겁니다, 이제는. 자, 네. 자, 빨리가 아니고, 제가 얘기했죠? 하루 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무조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폰 발행해서 할 거예요, 돈 받고. 농담입니다, 농담. 인사 딱 바뀌시는 거 봐.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웃자한 소리요. 예? 자, 갑시다, 이제. 빨리 올릴게요, 진짜. 예? 빨리 올릴게요. 다음날 바로 올릴게요. 이제,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빨리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법조 책임은 없죠. 아시네, 좀. 공부 좀 됐어요. 자, 이제, 인입니다, 인. 인, 사람이죠. 인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 필기도 또 할 필요가 없이 딱 돼 있습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돼 있습니다. 자, 일단은 5페이지 펴야 되죠? 맞나요? 5페이지 피시고, 거기다가 이제 옆에다 해놔야 돼요. 인은 어떻게 한다고? 자연인과 법인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라고? 자연인. 뒤에 배우는 게 법인. 이 법인은 뭡니까? 자연인도 시험 나오지만, 매년 나오지만, 법인도 나오는데, 법인은 뭡니까? 3문제 이상 나옵니다. 자연인 파트에서는 2문제 나오고, 5문제. 여기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 6문제. 자, 봅시다. 어디를 보냐? 28페이지입니다. 권리의 주체. 자, 보세요. 요, 사람이 뭡니까? 모든 권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게 권리의 뭡니까? 주체가 됩니다. 권리의 주체는 뭐라고요? 인이다. 인.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권리는 일정한 이익. 권리 나오면 뭐라고요? 이익. 권리는 뭐라고? 이익입니다. 이거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정한 주어진 힘인데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죠? 그래서 밑에 가면은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뭐라 나옵니까? 줄 거놓고 법인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능력인데 능력에는 뭐가 있냐? 자연인은 능력이 있는데 능력은 살아있어야 되죠?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 능력,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한번 물어볼게요. 의사 능력은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 문제야 지금 하고 있는 게. 자, 의사 능력은 규정이 없어요. 권리 능력은 있어요. 행위 능력도 있는데 뭐만 없다. 그거 적어놔야 돼요. 적어놔요. 이것도 시험 내더라고. 아, 참, 네, 옛날에. 내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이 말이야. 자, 의사 능력에 대해서 규정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 민법 규정이 없어요. 자, 그래서 권리 능력 한번 보겠습니다. 권리 능력. 밑에 권리 능력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는데 밑에 가서 생존한 사람과 법인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걸 외우지 말고요. 사람에 대한 요 규정, 사람의 인에 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생각하면 돼요? 강행 규정. 한번 물어볼게요. 법인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뭐예요? 강행 규정. 인에 대한 규정도 강행 규정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권리의 주체인 사람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내용을 할 때는 반드시 무슨 규정이다? 대부분이 강행 규정입니다. 대부분이 거의 한 98%가 강행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가면 여기 나오면 감사 나옵니다. 감사. 둘 수 있다. 걔 나오거든. 그 나머지는 뭐야?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강행 규정 형 앞에 딱 해놓고 의사 능력입니다. 이거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밑에 가서 뭐냐면 맨 끝에 의사 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 행위에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옆에 페이지 가면은 만취가 되어 있다, 술에 취했다, 이런 애들은 뭐예요? 의사 능력이 없는 거죠. 어제 뭐 이거 나체로 아시죠? 나체로 의사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정신병자입니다 이게. 아시죠? 네. 그래서 차도 뭡니까? 큰 차도 아니고 뭡니까? 좁은 차에 올라가서 막 무쓰고 이래야 돼요 보니까 정신없고 맞죠? 그래서 그런 애가 뭐예요? 의사 능력이 없는 거죠. 예. 아무래도 정신병원에 입수시켰다 돼요. 예. 정신병원에. 가서 왜 그러는 물어봤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걔가. 예, 완전히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 애들 뭡니까? 피성년 후견이 선고를 해야 됩니다. 침 흘리고 이런 애들이 그러냐, 그런 애들이요. 아시죠? 그러면 그런 애들은 아무것도 카드도 못 만들어요. 아시죠? 예, 그럼 아무것도 통째도 못 만들어요, 걔들은. 자, 하여튼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뭐예요?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번, 방갈로 4번 갑니다. 29페이지 방갈로 4번 메뉴에. 의사 능력에 대한 규정이 있다, 없다. 그게 포인트야. 시험 나오지. 의사 능력에 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는데, 제한 능력에 대한 규정이 유추 적용이 됩니다. 그것만 체크하시고. 관련 판례, 밑에 갑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행하 빼놓으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내용입니다. 의사 능력의 흥결을 이유로 법률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유추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제한 능력에 관한 내용이 유추적용이 된다는 내용 체크하시고. 행위 능력입니다. 행위 능력은 뭐예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슨 능력이다? 행위 능력입니다. 행위 능력. 자, 그래서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을 할 수 있는 지위, 이걸 뭐라고? 행위 능력. 그래서 밑에 제한 능력자 누구 있다고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법률 행위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취소할 수 있다. 무슨 규정이다 또? 강행 규정. 제가 뭐랬어요 이게? 자 보세요. 이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이냐 물어보면 여기는 뭐라고? 강행 규정. 대부분. 아시죠? 찍을 때 이렇게 돼요. 강행 규정 찍으면 돼요. 아시죠? 한 물어볼게요. 시성실 원칙은 무슨 규정입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어이구 다 기억하고 있네. 좋은 게가 있을 거예요. 알죠? 나머지 가면 모르겠고 민법 좋은 게가 있을 거예요.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강행 규정이 강행 규정. 자 그럼 밑에 가서 책임 능력이 있죠? 뭡니까?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인데, 자, 요것도 이제 뭡니까? 우리 민법상에는 만 13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 13세. 자, 그래서 이제 맨 밑에 가서 판단 기준 갑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죠? 적으시면 되고, 자, 넘기셔서 이제 권리 능력으로 갑니다. 권리 능력. 3조 한번 봅시다. 뭐로 돼 있는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에 뭡니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나와요. 사람은 뭐라고? 그렇죠. 생존하는 동안에. 그럼 생존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올 건데, 출생이 있고, 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생에 대해서 정리할 거고, 사망에 대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이 법칙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법인의 설립 등기, 설립하는 게 있고, 소멸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청산과 해산이야. 알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 자, 제일 먼저 뭡니까? 설립 뭡니까? 등기를 했을 때 승인하잖아요? 그리고 어딥니까? 해산하거나 청산하는 게 소멸이라고. 알겠어요? 요 사이에 이제 뭡니까? 법인도 권리와 의무의 뭐가 됩니까? 주체가 되고, 얘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존하는 동안에 뭐 해야 됩니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체계를 잡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되면서 법조문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갑시다 이제. 밑으로 갑니다. 권리 능력의 시기 들어가 있잖아요. 출생 나와 있어요? 출생. 자, 출생할 때 권리는 가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출생 신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가족 관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출생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태아입니다. 태아. 아시겠죠? 출생인데, 이 출생일 때, 이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가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출생하면 이제 권리는 있는데, 이 태아는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거잖아. 포태 중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는 출생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내용의 포인트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민법 총칙 배울 때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태아의 권리 능력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때 됩니까? 진짜 논했어요. 그냥 마음대로 막 논했죠. 왜? 그때는 군대를 갈 때니까.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뭡니까? F를 3개 받고 가야 뭡니까? 기본적으로 총을 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F를 3개를 받고 갔습니다. 그러면 F 3개를 스누프를 딱 가지고 이제 이발소에 딱 가면요 무료로 삭발해줬습니다. 아 진짜. 우리 그 대학교 앞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니는 군대 가서 잘할 거다 하면서 막 우리 공짜로 삭발 딱 하고 갔어요. 아셨죠? 그런 적이 있었다. 아셨죠? 네, 근데 갔다 와가지고 시급했습니다. 그거 메꾼다고. 아셨죠? 대학교 4학년 때 뭡니까? 애들은 뭡니까? 저 10학점 이게 9학점 듣고 이러는데 저는 뭡니까? 20학점 풀로 채우고 힘들었어요. 그때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뭡니까? 제가 이제 그 집에 좀 친구들하고 놀고 이렇게 하다가 집에 외박도 좀 하고 그랬죠. 우리 집이 그때 저기 그 서창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박 자취방 가서 잡보고 술 먹고 잡보고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삽자루를 두고 계시더라고요. 호주에서 판다고 삽자루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 나는 신청도 안 했는데 신청이 돼 있어요. 뭐해? 군대 간대요, 그냥. 그래서 이제 끌려갔어요. 네, 끌려갔어.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었다. 아시겠죠? 네.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31페이지 가서 이제 태아의 보호의 필요성이 나오는데, 얘 태아를 너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태아를 보호할 때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고 일반적 보호주의가 있습니다. 네? 개별적 보호주의. 자, 일반적 보호주의. 여기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태아를 출생한 거로 봐서 전체 다 보호하자. 이게 일반적 보호주의예요. 근데 우리 민법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보호를 하자. 그래서 무슨 주의 차고 있다? 개별적 보호주의 차고 있다. 이해됐어요? 이해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됐어. 자, 그래서 일반적 보호주의가 있고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 태도는 무슨 주의 차고 있다?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밑에 가서 민법상 태아에 인정되는 권리 능력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하고 또 갑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어디입니까? 생존하는 동안에 권리와 의무에 뭐가 된다고요? 주체가 된다 했잖아. 그 출생인데 이때 태아가 나온다 그랬죠. 태아는 우리는 뭘 차고 있다? 개별적 보호주의를 차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뭡니까?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출생한 걸 본다 안 본다? 안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타이틀만 딱 생각해 주시고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우리 판소도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바로 적을 필요 없어. 딱 돼 있어요. 근데 불법 행위에 기한 무슨 배상? 손배 청구가 출생한 것으로 본다. 자, 우리 법조문 보세요. 762조.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자, 일단 넘기십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니까 이제 동그라미 2번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재산 상속의 행합해, 상속. 대습 상속은 뭡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대습 상속이라는 게 뭐냐면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상속 못 받죠? 그, 우리 손자로 가는 거예요, 손자로. 대습 상속.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라 봐야 돼. 아시겠죠? 대습 상속. 상속 중에, 그것도 대습 상속도 이해되죠? 네, 그럽니다. 그런 것들은 태아를 뭐한 것으로 본다? 출생한 것으로 본다. 유증이 뭐예요? 유언으로서 증여할 때. 유류분이 뭐예요? 유류분. 내가 재산이 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전부 다 사회에 기증하면 우리 애들이 먹고 살 게 없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상속 재산분을 남겨놔야 된다? 유류분입니다. 이럴 때 1인분 준다는 말입니다. 누구한테? 태아에게. 타이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천조 나와야지, 천조.
이 천조는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 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으로 하죠? 맞죠? 자, 존속입니까? 비속입니까? 비속. 그거 없으면 위로가 존속. 알겠죠? 그 옆으로. 형제, 자매. 아시죠? 천조는 상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밑으로 가고, 없으면 위로 가고, 없으면 옆으로 간다. 아시죠? 네, 이게 천조 내용이에요. 상식. 알죠? 그럴 때 태아는 뭐 것으로 본다?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어디냐? 천조에 사망이 있습니까? 사망. 천조 사망. 3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천조의 사망. 천조 아니에요? 상속 순위. 1항. 상속에 있어서 다음 순위로 상속이 된다. 그 다음에 2항. 사망.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병합해 놓으시고. 아, 상속이 있을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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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발음이 좀 안 좋았나? 자, 삼항. 예, 사망. 사망.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천조의 1항, 상속, 2항, 전항의 경우에 사망, 태아의 상속 순위에 대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예,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자, 맞죠? 그 다음 밑에 1064조. 유언과 태아의 상속 결격자 나오는데, 자, 일단은 뭡니까? 유언할 때도 뭡니까? 유언으로 증여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뭐냐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갑니다. 밑에 기업, 니언, 다 그 내용이고, 리얼번에 보시면 사인 증여가 뭐예요? 사인, 죽음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판례가 된다, 안 된다? 인정할 수가 없다. 사인 증여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 나왔죠, 인지. 자, 이거 아셔야 될 게 뭡니까? 태아야, 태아. 태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갑이 아버지인데, 아버지예요. 야, 내 애다, 이. 인지할 수는 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될 게. 태아가 아버지를 인지할 수는 없다. 왜 없습니까? 안 태어났으니까. 예? 말도 못하는데. 안에서 뭐합니까? 발만 차는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거는 결혼해봐야 압니다. 애 봐봐야 아야.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예. 차는 거죠, 이거. 자, 그래서 이제 말한다, 한다. 못하니까, 태아가 부를 인지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얘는 내 애다. 배속에 있는 애가 내 애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옆에 페이지 가서, 그래서 니은번에 나오잖아. 태아도 부로부터 인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태아에게는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요. 태아의 법률상 지위 나오는데 정지 조건설, 해지 조건설 있죠? 자, 우리 민법은 무슨 소를 정한다? 정지 조건설입니다. 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봅시다. 정지 조건설을 형합해 놓으시고, 기업번 정지 조건설이란 태아의 인도가에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 권리 능력의 취득 효과가 문제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소급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 또는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됐어요? 됐어. 해지 조건설은 어떻게 됩니까? 태아인 동안이 다 인정하다가 사산하면은 다 빼앗아 부른 거예요. 없은 거. 다 빼앗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정지 조건이 뭐냐? 정지 조건. 자, 공인중개사, 주택가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차 사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자동차, 그랜저 뽑아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사주다가 합격하면 사주죠? 맞아요? 이게 정지 조건설. 정지 조건설. 이 말은 얘가 이제 뭡니까? 출생을 하면은 효력을 준다. 됐어요? 자, 그런데
요때 뭐가 개시됐다고? 상속이 개시가 된 거야. 개시. 상속이 뭐 됐다고? 개시가 된 거야. 오케이? 좀 출생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럼 출생하면은 언제까지? 개시, 그러니까 상속 개시 시점까지 소급해서 인정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자, 일단은 뭡니까? 배속에 있는 애도 상속분을 인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3 다 보호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맞아요? 그래서 태아는 보호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출생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근데 해지 조건서는 뭐예요? 줬다가 사산하면은 빼앗아 뿌는 거예요. 이미 상속 줬다가 사산하면 쫓아가서 빼앗아 뿌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다? 해지 조건설이야. 근데 해지 조건설 따릅니까? 우리는 뭘 따릅니까? 정지 조건설 따릅니다. 아시겠죠? 해제 조건설을 하면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태아한테 상속 받으니까 태아한테 유리한 제도예요. 맞나요? 거기에 이제 밑에 보면은 양학설의 차이점 다 나옵니다. 기억, 니은 나와 있죠?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관련 판례입니다. 우리 민법은 태아의 권리에 대해서는 개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줄에 가서 법정 대리인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자, 그런데 해지 조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상속 받아보잖아. 그 재산 관리해야 돼, 안 해야 돼?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얘는 출생해야지 받을 수 있으니까. 법정 대리인이 필요 없죠? 상속하고, 상속 개시 시점하고 출생 시점까지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이 필요가 없잖아. 네? 없죠? 근데 얘는 필요해, 안 필요해? 바로 줬었으니까, 출생에 줬었으니까 재산 관리해야 되잖아.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이해만 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이해만 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외우려 하면 머리가 뽀개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출생하면은 다 주니까 이때 법정 대리 필요 없어요. 정지 조건은 법정 대리 필요가 없는데 해지 조건일 때는 해지 조건일 때는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는 판례입니다. 됐어요? 됐고. 그다음에 이제 종기가죠. 종기가 뭡니까? 사망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뭐냐? 이제 종기 사망인데 우리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내사설이 나오고 뭡니까? 심장 정기설 이런 데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권리 능력을 상실할 때다 돼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4번 갑니다. 내사는 사망이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만 체크하시고 사망 신고해야 되고요. 사망을 입증한다는 내용 체크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밑에 실종 선고 인지 사망 뒤에 한다는 얘기고 외국인의 권리 능력입니다. 똑같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됩니다. 평등주의입니다. 평등주의. 자, 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인정하면 다른 나라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다음 페이지 가면 상호주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34페이지에 혹시나 한번 보고 갑시다. 맨 밑에. 권리 능력이 부정되는 거 절대 안 돼요. 선박, 항공기 소유, 그 다음에 도선사. 도선사가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울산에 보면은 항만에 큰 배가 들어올 때는 작은 배가 가서 이 안내하는 배 있죠? 여기 도선사예요. 이 사람 연봉이 엄청납니다. 3억대 거의 1년에. 2억 3억대입니다. 아시죠?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이들은 함부로 안 주거든요. 그래서 얘가 되려면 반드시 누구만 된다고? 우리나라 사람만 돼요. 외국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항공기 소유가 됩니다. 국적기 전부 다 우리나라 소유가 됩니다. 맞죠? 국적기. 자, 이런 것들 항공기, 선박, 이런 도선사는 누가 된다고? 우리나라 사람만 됩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어권이 그겁니다. 아시죠?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어디로 가냐면 61페이지. 한 3문제만 풀고 집에 갑시다. 됐죠?
우리가 약간 10분 동안 이상한 얘기 막 하고, 이상한 얘기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진행될 거라고 얘기를 한 바람에 시간이 좀 오버됐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61페이지 갈게요. 1번, 권리 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어떻습니까? 3조죠. 3조입니다. 사람은 생전 동안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맞고. 2번은요? 일정한 상황, 개별적 보호조 이치하고 있죠.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자, 61페이지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61페이지에 2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보호조 얘기고, 3번은요? 자연이 권리 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치달한 것이고, 출생 신고에 의해서는 치달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출생하면 인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상속을 받으려면은 출생해야 되죠. 죽어보면 안 돼. 사산이 포인트야. 사산하면 무조건 권리능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상속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태어라도 났어야 돼. 알죠? 며칠 있다가 돌아가면 안 되지. 그냥 죽었다 해야 되지. 예? 그러면 상속 받는 거야. 아예 처음 죽어보면은 상속 안 돼요. 알겠죠?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태아 을이 출생 전에 갑의 불법행위로 을이 부가 사망한 경우, 자, 불법행위가 손배총할 수가 있다. 뭐였다고요? 출생했잖아. 찼어요? 출생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요 지문들이 시험에 옛날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포인트가 뭐야? 사산. 사망하면 안 돼. 2번 문제 갑니다. 권리 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1번은 법인의 권리 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틀렸어요. 뒤가 할 거예요. 2번은요. 포인트가 사산이죠. 위에 했던 거잖아. 사산하면 상속되지 않는다. 키의 단어를 잘 찾아야 돼. 사산, 살았느냐 죽었느냐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사산 넣으면 상속하지 않습니다. 답이 3번입니다. 동시 사망 추정은 사실상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 추정이다. 뒤에 가면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정의에 관해서는 태아의 수정 능력이 인정된 것이 아니나 법정 대리에 대한 수정 능력은 가능하다. 반대로 되어 있죠. 반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은 사망 신고가 아니고 사망시죠. 예, 틀렸습니다. 자, 넘기시고. 자,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3번 문제. 3번 문제. 4번의 답은 1번이죠. 4번 문제. 유류분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답 1번이잖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3번 문제. 감남과 을려는 법률상 부부인데 을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이 3번이죠. 자, 사망했다며. 자, 갑이 정의 음주운전 차량에 씌어서 사망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태아인 A가 이후에 출생한다고 하더라도 손배총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출생하면 돼. 출생하지 않고 사산하면은 못해. 알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답이 3번이죠. 자, 위에 올라가 볼게요. 1번부터 한번 봅시다. A가 아들이잖아. 태아잖아. 출생했다면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갑의 동생 병이 태아인 A를 대리한 갑과의 계약에서 자신의 카메라에 A에 대한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렵게 해놨네, 이거. 자, 하여튼,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 태어나야 되죠? 예, 네, 태어나야 되고. 증여는 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증은 되는데, 알겠죠? 증여는 아니에요. 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3번 설명이고, 4번. 의사부가 을의 진료 중에 약물을 잘못 투여해가지고 A가 사산했다면 죽어붙네. 포인트 단어는 뭐예요? 사산. 지금 우리 계속 문제 풀고 있는데 포인트 단어가 뭐야? 출생했느냐? 사산했느냐? 포인트예요. 사산하면 손배총할 수 없죠.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 갑의 동생 병이 태아인 A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유언으로서 증여할 수는 있다. 근데 증여는 안 돼. 유증은 돼.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도 앞에 뭐 10몇 회 때도 시험이 몇 번 나왔어요. 유증은 안 돼. 유증은 되는데 증여는 안 돼. 아시겠죠? 또 시험 포인트. 사산했느냐? 출생했느냐? 포인트야. 사산하면 안 돼. 출생하면 돼.
아시겠죠? 근데 이 쉬운 문제 포인트예요, 포인트. 잘 나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법인 또 들어갈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마무리 지으면서 하도록 할게요. 조금 빠르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